자, 계속하시겠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계속할 거예요. 오늘은 요게 제일 중요한 단원이고, 자, 요거에 대한 전체의 흐름을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제일 먼저 우리는 뭐를 먼저 했어요? 시산표를 작성했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뭐를 하느냐? 재고조사표를 작성합니다. 이제 이게 뭘 기본서에서 뭘 배웠어야 이제 수정분계라는 거를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 아직은 이제 초보 단계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제 그 간단한 예를 들어서 수정분계라는 걸 하나 해볼 거예요. 수정분계라는 게 뭐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현금이 지금 얼마 남아있죠? 우리는 현금이 86만 원인가 남아있죠. 지금 남아있는 게. 그러면은 금고를 열어요. 금고를 열어가지고 현금이 얼마 있느냐 쉬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장부상에는 현금이 얼마예요? 86만 원인데 실제로 들어갔더니 86만 원만 있으면 딱 좋은 건데 90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80만 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 맞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럴 때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중요한 겁니까? 장부상의 금액이 중요한 겁니까? 현재 갖고 있는 금액이 중요하죠. 그래서 현재 갖고 있는 금액으로 수정을 하게 돼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기본서에 가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선 만약에 86만 원인데 실제로는 90이 있다. 그러면 뭔지 몰라도 현금이 4만 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자, 원인은 몰라요, 지금. 4만 원이 오늘 결산을 하러 장부를 찾아봤더니 장부상의 잔액은 86인데 실제 잔액은 90이니까 뭔지 모르지만 4만 원이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데 원인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차변에 현금은 무조건 들어왔어요. 4만 원. 그리고 어쩔 수 없죠. 잡이익 4만 원. 요런 수정 분계를 해준다. 이 소리입니다. 그게 두 번째. 그런 것들을 재고조사표를 통해서 수정을 하게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또 두 번째, 자, 장부상의 잔액은 86만 원인데 지금 실제 잔액은 80이다. 그러면 현금이 6만 원이 없어진 거죠. 현금이 6만 원이 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왜 현금이 6만 원 나갔는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잡손실이다. 이렇게 6만 원 이런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지금 뭐 배운 게 있어야 하죠.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이 결산 수정 분계다.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똑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9쪽에 보면은 자, 예제 1번을 참조하되 다음에 기말 정리사항을 고려하여 답하래요. 자, 먼저 기말 정리사항 1번. 급여 미지급분 2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대요. 자, 이것도 아직 어려운 얘기예요. 이게 진짜로는 진짜 어려운 단원입니다. 이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본서에 들어가면은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여기 기초회계에도 조금 다뤄놨는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기본서에 가서 자세히 해드릴 거고, 자, 요게 무슨 말인지만 제가 잠깐 도와드릴게요. 우리는 자, 현금주의라는 게 있고 우리 회계에는 발생주의라는 게 있어요. 자,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는 이제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회계기간을 이렇게 나눴을 때, 자, 여기가 2020년이고 여기가 2021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 회사는 2020년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020년인데 종업원에게 급여를 얼마 줬느냐? 5만 원을 줬잖아요. 우리 급여 5만 원을 10월 15일 날, 자, 급여 5만 원을 현금으로 5만 원을 줬어요. 근데 사실은 금년에 발생한 급여는 7만 원이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가 자, 2020년도에 지금 급여를 5만 원을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12월 말일 날 2만 원을 더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오늘 우리 회사에 돈이 없어가지고, 돈이 충분히 있지만, 오늘 안 주고, 야, 미안한데 내가 21년도 1월 달에 줄게 하고
뒤로 미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금년의 급여는 얼마예요? 금년의 급여는 7만 원이 돼야 되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이걸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가 2020년이고 우리 회사 종업원이 언제 들어왔느냐 하면은 6월 1일 날 들어왔어요. 6월 1일 날. 그러면 6월 1일 날 입사를 해서 자, 한 달의 급여를 10,000원이라고 할게요. 한 달 급여를 10,000원. 그러면 6월, 7월, 8월, 9월, 10월 5달 거를 우선 10월 15일 날 줬어요. 자, 급여 5만 원, 현금 5만 원 이렇게 줬는데 그거는요 6월, 7월, 8월, 9월, 10월 달까지만 준 거예요. 지금 11월하고 12월의 급여를 아직 안 줬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그 급여는 우리 회사의 급여 체계상 내년도에 지급하겠다 이 소리죠. 그러면 현금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 나간 것만 비용으로 잡아요. 그러면 금년에는 현금이 5만 원 나갔으니까 현금주의로 하게 되면 급여라는 비용이 5만 원이 돼야 맞죠. 그런데 발생주의라고 하는 것은 2020년의 급여는 총 얼마가 발생을 했느냐 이게 발생주의예요. 그러면 급여는 총 얼마 발생했어요? 7만 원이 발생을 했죠. 7만 원이 발생했는데 돈만 5만 원 올해 주고 2만 원은 내년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발생주의에 의한 급여는 얼마가 되느냐? 7만 원이 된다 이 소리죠. 6, 7, 8, 9, 10, 11, 12 해서 7달이 발생을 했고 2020년에 자 실제로 지급한 거는 요만큼만 지급을 하고 요 2만 원은 아직 안 줬다 이 소리거든요. 그게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 현금주의는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현금으로 나타낸다. 현금주의. 발생주의는 현금의 지출과 관계없이 당해 연도에 발생한 비용을 비용으로 인식하겠다. 그게 바로 발생주의인데 우리 회계는요.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예요.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년도 손익계산서에는 얼마가 나타나야 되느냐? 7만 원이 나타나야 돼요. 급여가.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얼마만 줬어요? 5만 원만 줬기 때문에 12월 말일 날 수정을 해주는 거죠. 자, 12월 31일 날 얼마를 더 늘리냐? 급여를 2만 원을 더 늘려요. 더 늘려주면서 7만 원이 발생했으니까. 그런데 2만 원은 아직 현금으로 주지 않았으니까 아주 안 준 비용이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이 2만 원이다. 이런 회계 처리를 하나 딱 해줍니다. 요 분계를 우리는 수정 분계라고 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급여는 당해 연도에는 7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2만 원은 아직 안 줬다. 이렇게 해서 요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된다 이 소리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대료 미수분 15,000원을 추가로 계상한대요. 이 얘기는 뭐냐? 자, 우리가 임대료를 얼마 받았습니까? 20만 원을 받았네요. 그런데 자, 금년에 임대료를 얼마 받았다고요? 20만 원을 받았는데 사실은 금년에 받을 임대료는 21만 5천 원이 맞아요. 자, 다시 2020년에 받아야 할 임대료는 21만 5천 원인데 오늘 현재 우리는 임대료를 언제 받았습니까? 우리 아까 임대료를 9월 달에 20만 원 받았잖아요. 9월 20일 날 현금 20, 그 다음에 임대료 20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자 임대료를 현금으로 20을 받았다 이렇게만 기록했는데 사실은 금년에 얼마의 임대료가 발생한 거예요? 21만 5천 원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은 15,000원도 당해연도 임대료가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발생주의로 하게 되면은 임대료가 21만 5천 원인데 현금만 2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차변에 현금 20, 임대료 20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금년도 임대료는 얼마가 돼야 돼요? 21만 5천 원이 돼야 되니까 자, 12월 31일 날 여기에서 임대료를 얼마를 더 늘려냐? 15,000원을 더 늘리라 이거죠. 그래서 21만 5천 원으로 만들어줘요. 그래 놓고 안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현금인데 안 받았으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쓰느냐? 아직 안 받은 수익이다. 미수 수익이 15,000원이다. 요거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요거 두 개를 우리는 수정분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예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직 이해가 안 된다 라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근데 한번 조금만 더 내가 도와드릴게요. 자, 이쪽에다 도와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20년도고 여기는 21년도인데 자, 여기는 이 문제와 별개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쪽에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미지급 비용이 뭐고 미수 수익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한 달에 집세를 10,000원씩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6개월마다 집세를 후불로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6월 말일 날 우리는 얼마를 줄까요? 한 달에 집세가 10,000원이니까 6월 말일이면은 임차료가 6만 원을 자, 현금으로 6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요. 자, 요건 지급을 했어요. 자, 그 다음 단계 7월부터 12월에 집세는 언제 줘야 돼요? 그러면 12월 말일 날 줘야 되는데 요즘에 코로나로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제가 이달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 달에 6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했더니 뭐 집주인도 요즘에 사정을 다 알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러시죠.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21년도 여기서 6만 원을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는 정상적으로 6월 말일 날 6만 원, 자, 12월 말일 날도 6만 원을 만약에 준다라고 가정하자고요. 이렇게 준다라고 가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20년도의 임차료는 현금주의로 하게 되면은 6만 원만 기록이 되겠죠. 6만 원만 줬으니까 20년도에. 그런데 21년도의 임차료를 보면은 2021년도의 임차료는 12만 원하고 6만 원하고 해서 18만 원이 임차료로 기록이 된다고요. 이게 바로 현금주의의 문제점이야. 현금주의는 현금이 나갔을 때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6월 말일 날 6만 원 비용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2021년도 집세 12만 원에 하고 작년도 못 준 거 6만 원에서 18만 원 이렇게 나타내면 이게 바로 현금주의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요? 발생주의라며. 그러면 발생주의라면 2020년도에는 집세가 12만 원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2021년도에도 집세는 12만 원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로 기록해라 이 소리죠. 그러므로 기중에 우리가 현금주의로 한 것을 12월 말일 날 이렇게 발생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자, 12월 말일 날 얘를 수정하는 거죠. 자, 임차료를 얼마 더 늘려야 돼요? 6만 원이 더 발생했으니 6만 원 이렇게 늘리시고 그 다음에 아직 안 줬잖아요. 얘는 줬지만 그래서 아직 안 줬으니까 여기다가 미지급 비용 6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 6만 원이 여기에 12만 원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발생주의로 기록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12월 31일 날 해주게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그렇게 개념을 이해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18만 원을 줬지만 18만 원 중에서 6만 원은 요거 2020년도 아직 안 준 거를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현금이 토탈 18만 원이 나가는데 그 중에서 6만 원은 작년에
지급 안 한 미지급 비용을 6만 원 갚는 거고 나머지만 2021년도에 임차료로 12만 원을 지급한 게 돼버리겠죠. 이런 식의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게 바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다 이 소리죠. 요거 좀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기 위해서 저거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 배운다고요? 기본서에 가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 현금주의하고 발생주의는 그런 차이가 있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고 이해하고 끝내세요. 더 이상 생각하시면은 갑자기 회계가 하기가 싫어집니다. 자 모르셔도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렇게 현금주의는 뭐고 발생주의는 뭔지 그 개념만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회사는 현금주의로 한 것을 발생주의로 만들기 위해서 급여 미지급분하고 임대료 미수분을 이렇게 수정분계를 했다라고 하자 이거죠. 그럼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12월 말일 날. 그러면 결산일 날 이런 수정분계를 했네요. 그럼 우리는 대원칙이 뭐예요? 분계하면은 전기하래매. 그래서 요거 분계한 거를 전기합니다. 그러면 여기 급여 규정 차변에 자 12월 31일 날 미지급 비용이 얼마 나와요? 2만 원.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이 하나 더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미지급 비용 자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미지급 비용 자 대변에 12월 말일날 자 상대편 계정 과목 급여 2만 원 여기 하나 더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12월 말일날은 자 미수 수익을 15,000원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여기다가 자 미수 수익을 자 차변에 12월 말일날 자 임대료 해서 15,000원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임대료 계정 대변에 12월 말일날 미수 수익이 15,000원이다 이렇게 해서 분계를 마저 이렇게 해준다. 이게 바로 저기 두 번째 나와 있는 요 재고조사표예요. 요런 거를 기록하는 것을 어디다 기록한다? 재고조사표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재고조사에 분계를 했으니까 자기네 집으로 옮겨서 전기까지 해주면 그러면은 두 번째 재고조사표의 작성과 수정분계가 끝난 거다 이 소리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결산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 해줘야 돼요? 자 시산표 만들어 봐야죠. 자 우리 아까 수정전 시산표는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으니까 요거 두 개를 추가해서 자 수정된 시산표를 만드는데 자 이제부터 시산표는 합계를 기록하면 합계 시산표, 잔액을 기록하면 잔액 시산표, 합계와 잔액을 모두 기록하면 합계 잔액 시산표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잔액 시산표를 가장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잔액 시산표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잔액 시산표를 그리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여기는 계정, 자, 여기는 차변, 여기는 대변이에요. 그러면 요 놈은 잔액 시산표라고 그랬으니까 현금 계정에 잔액이 얼마 있나 봐야죠. 자, 현금 계정 잔액은 193만 원. 자, 대변에는 얼마예요? 107만 원. 그러면 잔액은 현금이 차변에 86만 원. 끝났죠? 자, 자산만 고르라 그랬습니다. 자산 상품이네요. 그러면 상품은 차변에 잔액이 30. 자, 외상매입금은 부채, 차입금도 부채. 그 다음에 비품이 자산이에요. 자, 그러면 비품은 40.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수익인데 아직 못 받았네요. 수익을 아직 못 받았으면 아직 못 받은 수익은 자산이에요. 자, 수익이 얼마냐? 15,000원. 아직 못 받았으니까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면은 자산. 그래서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계정 중에서 자산에 속하는 것을 모두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부채. 자, 부채는 외상 매입금이네. 자, 외상 매입금은 차변에 10, 대변에 30, 그러면은 20. 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입니다. 단기 차입금은 차변에 50, 대변에 70이면은 20. 자, 그 다음에 저 보세요. 비용인데 아직 안 줬대요. 아직 안 줬으면 부채예요. 그래서 미지급 비용을 2만 원 이렇게 적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부채 끝났으면은 다음에는 자본금. 자, 자본금은 얼마예요? 100만 원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는 수익. 자, 수익에는 수수료 수익. 자, 수수료 수익이 3만 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임대료가 나왔는데 임대료는 20만 원이 아니죠? 아직 못 받은 것까지 해서 당해연도 발생 임대료는 21만 5천 원으로 기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비용. 자, 비용에는 뭐 있어요? 급여. 이자 비용 있네요. 자, 이자 비용은 2만 원이고, 그 다음에 급여. 자, 급여는 5만 원인데 아직 안 준 게 2만 원이 있어서 급여는 7만 원 들어갔죠? 자, 그러면 다 들어갔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여섯, 열, 열둘,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그러면 요거하고 자, 합계를 계산해야죠. 자, 합계를 계산하면은 자, 86만 원, 30만 원, 40만 원, 자, 15,000원, 그 다음에 9만 원. 그러면은 166만 5천 원인가요? 자, 166만 5천 원. 자, 여기도 얼마예요? 자, 여기도 얼마인가 보시면은 42만 원 플러스 103만 원 플러스 21만 5천 원. 그러면 여기도 166만 5천 원 해서 차변합계와 대변합계가 끝났죠? 그러면 요게 뭐가 되느냐? 여기에 나오는 요 수정후 시산표가 된다 이 소리예요. 요게 수정후 시산표 이렇게 끝난 거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경제적인 사건, 거래를 붕괴하고 붕괴한 것을 자기네 계정에다가 옮겼습니다. 자, 그게 바로 붕괴와 전기. 그 다음에 1년 내내 붕괴 전기 하다가 12월 31일 날 결산을 맞이하게 되면은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먼저 자, 우리가 붕괴한 것이 정확하게 옮겨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산표라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자, 시산표에는 합계를 기록하는 합계시산표와 잔액을 기록하는 잔액시산표, 합계와 잔액을 모두 기록하는 합계잔액시산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자, 시산표를 작성하는 이유는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발견할 수 없는 오류도 있다. 어떤 경우에요? 자, 대차 어느 한쪽이 잘못됐을 때는 발견이 되고 차변과 대변이 동시에 잘못됐을 때는 발견할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산표가 맞았다고 가정하면 자, 우리 회사는 자, 지금까지 현금주의에 의해서 장부를 기록했는데 우리 회계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발생주의에 맞도록 뭔지는 모르지만 이런 수정이라는 걸 하게 된다. 자, 잘 이해 안 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우리 기본서에 가서 엄청나게 배울 거니까 지금은 그냥 가볍게 이런 붕괴가 아까 제가 보충 설명 들린 거 여기까지 이제 곁들여서 이런 소리구나 하고 이해만 하시고 큰 의미 없이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정 붕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수정 붕괴한 것도 붕괴했으면 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다시 옮겨 적었습니다. 옮겨 적은 다음에는 이게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확인된 시산표, 요게 수정후 시산표가 된다. 여기까지가 바로 결산 예비 절차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 요걸 가지고 정산표라는 거를 하는데 정산표는 안 하셔도 돼요. 자, 어디냐 하면은 잠깐만 구경만 하세요. 자, 몇 페이지냐? 예제 62페이지입니다.
자, 62페이지에 보시면 자, 거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쭉 거기 잔액시산표가 나왔죠? 우선 자, 맨 앞에 나와 있는 잔액시산표는 아까 요거를 하기 전에 요거하고 요거를 하기 전에 요 시산표입니다. 요거를 하기 전에 시산표. 그래서 우리 아까 163만 원이 차변에 대변에 163만 원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수정분계, 요거 분계한 거를 거기에다가 옮겨 적습니다. 자, 미수 임대료가 미수 수익이에요. 그래서 미수 임대료 15,000원. 그 다음에 미지급 급여. 자, 미지급 비용이 미지급 급여였죠. 자, 미지급 비용은 2만원. 그 다음에 임대료 15,000원이 바뀌었고, 급여가 2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자, 옆으로 가서 자산부채 자본에 해당하면은 재무상태표로 갈 거고, 수익과 비용에 해당하면은 손익계산서로 가겠죠. 그러면은, 자, 현금 보세요. 현금 이상이 없잖아요. 재무상태표로 86만원. 그 다음에 미수임대료 그대로 15,000원 갑니다. 그 다음에 상품 30만원 가고 비품 40만원 가고 외상매입금 대변에 20만원 가고 미지급급여 2만원 가고 단기차입금 20만원 가고 자본금 100만원 그대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는 수익이잖아요. 수익이니까 손익계산서에다가 옮겨주는데 원래 임대료가 20만원인데 못 받은 임대료가 15,000원이 늘어나서 당연도 손익계산서에는 임대료가 21만 5천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수수료 수익이 3만원 들어갔고 급여는 원래가 5만원인데 2만원이 더 추가됐으니까 7만원이 손익계산서에 가겠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2만원 가면 우리 회사는 당기순이익이 15만 5천원 나왔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게 정산표인데 우리 시험에 정산표 나올 리 없으니까 그냥 통과 듣고 아 이렇게 하는 거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가 바로 예비 절차예요. 자, 이제는 이제 본 절차로 들어갈 건데 자, 이제 본 절차가 뭐냐? 장부의 마감입니다.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장부의 마감. 자, 장부를 어떻게 마감을 하느냐? 자, 장부를 마감하는 게 요게 결산 본 절차고 자, 본 절차의 순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거는 어떻게 외우느냐? 노래로 하시면 되죠. 자, 이거는 노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영미시의 마감법 순서를 보면 비용과 수익을 손익의 대체 그 다음에 손익계정의 차액을 자본금으로 또는 잉여금으로 그리고 자산과 부채 자본이에요. 자,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 그리고 2월 시산표로 이러면은 요게 영미식 마감법의 노래입니다. 자, 제가 노래 필요하신 분들은 제 전화번호 알려드렸잖아요. 여기에다가 문자 메시지로 자, 자기 성함 써주시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메일 주소죠. 자, 메일 주소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 회계를 노래로 배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한다고요? 노래하는데 어떤 노래를 어떻게 하느냐 이 소리죠. 자, 초등학교 다니셨잖아요. 여러분들 초등학교에 무슨 노래 배우셨어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이런 노래 배웠죠? 자, 그 노래입니다. 그래서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이 노래에다가 요거를 맞히는 거죠. 자, 어떻게 맞히냐? 여기 사실은 1절이 있고 2절이 있는데 1절이 영미식이고 자, 2절은 대륙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륙식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1절만 외우시면 됩니다. 자, 1절이 뭐냐?
영미식 마감법 순서를 보면 비용과 수익을 손익에 대체 손익계정 차액을 자본금으로 자산부채 자본은 자기로 2월 시산표로 이렇게 노래하다 보면은 노래 한 10번만 해보세요. 저절로 외워지죠. 그리고 이 문제를 풀게 되면은 노래 부르다 보면은 끝나요. 자, 한번 노래에 맞춰서 우리 오늘 이 본 절차 시작을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손익계정을 먼저 설정을 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손익계정을 여기다가 그리겠습니다. 자, 요거 손익계정을 여기다가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겠죠. 손익. 자, 그리고요. 먼저 손익계정을 설정하라고 그랬고 영미식 마감법 순서를 보면 비용과 수익을 손익에 대체 이랬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계정 중에서 비용 항목과 수익 항목을 먼저 찾아내는 거죠. 자, 현금은 자산, 자본금은 자본, 자, 수수료 수익 얘를 어디로 보내라고요? 얘를 손익계정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자, 손익계정으로 보내는 게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수료 수익이 대변에 있네요. 그러면 수수료는 수익이니까 수익은 손익 항목으로 가야 된다고요. 자, 여기 손익이라는 게 뭐야? 손실과 수익이라고요. 비용과 수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비용은 차변에 올 거고 수익은 대변에 올 건데, 자,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수수료 수익이 지금 대변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손익계정에 보내기 위해서. 그러면 대변에 있는 수수료 수익을 없애려면 어디로 보내면 돼요? 차변에 보내면 됩니다. 차변에. 그러면은 요 노래를 제가 지어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분개를 해드릴 테니까 노래는 외우셨다고 칩니다. 자, 영미식 마감법 순서를 보면 비용과 수익을 손익에 대체 손익계정 차액은 자본금으로 자산부채 자본은 자기로 2월 시산표로 이랬으니까 이 노래는 외웠다고 치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분개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수수료 수익이 대변인데 없애려면 차변에 와야 없어지죠. 자, 수수료 수익을 3만원 이렇게 없애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간다는 겁니까? 손익계정으로 가겠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은 차변에는 수수료 수익, 대변에는 손익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분개했네요. 분개했으면 전기해야 돼요. 자, 수수료 수익 계정 차변에 상대편 계정 과목 손익 3만원. 그 다음에는 손익 계정의 대변에 자, 이번에는 뭐가 와요? 수수료 수익이 3만원 이렇게 오면은 분개와 전기 끝났잖아요. 이렇게 해서 분개 전기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수수료 수익은 차변에 3만원, 대변에 3만원이니까 이제 얘는 쓰레기통으로 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줄 그어서 이렇게 마감을 해버리면은 이 수수료 수익 계정은 사라진 거예요, 이제. 자, 우리는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비용 항목과 수익 항목은 한 해 결산이 끝나면 바로 쓰레기통으로 버리고 없어진다며요. 끝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부터 박치기라는 거를 해드릴게요. 박치기라는 게 뭐냐?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이걸 가지고 분개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개를 하려면 해보세요. 요 상품 내 집에 얘가 왔네요. 그러면 얘가 손님 맞으러 와요. 이렇게 와서 여기서 스톱. 그러면 그대로 읽어보세요. 차변의 상품, 대변의 외상매입금. 차변의 상품 30, 대변의 외상매입금 30. 분개 나오죠?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외상매입금 계정에 여기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박치기 하면은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에는 현금. 자, 외상매입금 10만원, 현금 10만원.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렇게 동그라미네 집에 네모가 오면
요 동그라미가 네모를 만나러 일로 온다고요. 일로 와서 이렇게 와요. 이렇게 와요. 그래서 얘 앞에서 스톱. 그리고 읽으면 차변이 동그라미, 대변이 네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당기 차입금이 이렇게 오면은 차변에 당기 차입금 5만 원, 50만 원, 대변에는 현금 50 이렇게 다 되는 거죠. 이게 다 돼요. 이게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왔네요.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0만 원,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 이렇게 분계가 다 나온다고요. 어떤 경우든. 그 다음에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동그라미네 집에 별이 이쪽으로 왔어요. 그럼 얘가 이번에는 일로 와야죠.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일로, 여기서 일로, 여기서 일로, 여기서 일로. 그러면 이렇게 남죠. 그럼 차변이 별, 대변이 동그라미. 자, 일로 와 볼게요. 얘가 일로 와서 꽝 치면은 밀면 차변에 현금 70, 대변에 당기 차입금 70 이렇게 되겠죠. 또 대변 쪽으로 나온 거 요거 일로 와 보세요. 일로 와서 밀면 차변에 현금 20, 대변에는 임대료 20 이렇게 분계가 돼요. 자, 요거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차변에 급여 2만 원,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2만 원 이렇게 분계가 다 이루어진다고요. 자, 그거를 이용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자는 거죠. 자, 어차피 자, 여기 있는 수수료 수익은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비용과 수익은 손익으로 갈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는 손익으로 갈 거니까 여기다가 나 손익으로 갈래. 손익 3만 원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박치기 하세요. 그러면 차변에 수수료 수익 3만 원, 대변에 손익 3만 원 이렇게 분계 나오죠. 그럼 이 분계 나온 거를 어디로 가면 돼요? 손익 계정에만 가서 수수료 수익 써주면은 얘는 끝났으니까 이렇게 두 줄 그어버리면은 마감이 되는 거죠.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자산, 부채, 자산. 얘 이자 비용은 비용이잖아요. 그럼 아까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두 가지 방법. 이자 비용은 비용이에요. 비용은 차변에 있으니까 없애려면 대변에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대변에 이자 비용을 없앱니다. 얼마 없어요? 이자 비용 2만 원을. 왜요? 손익으로 가려면 손익 2만 원 이렇게 써주면은 요게 손익으로 대체하는 분계가 나온 거고. 자, 분계했으니까 전개합니다. 그러면 손익계정의 차변에 이자 비용이 얼마 와요? 자, 이자 비용이 2만 원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겠죠? 그 다음에는 이자 비용 계정 대변에는 자, 12월 31일 손익 2만 원 이렇게 해서 두 줄 그어버리면 이자 비용도 끝난 거죠. 자, 훨씬 더 지금부터 박치기 하는 게 훨씬 편한 분계입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자, 임대료 21만 5천 원 얘는 수익이에요. 그럼 우리 아까 어떻게 해요? 비용과 수익은 손익의 대체. 그러면 요 손익으로 얼마 갈까요? 21만 5천 원이 갑니다. 그러면 자, 박치기 해보세요. 차변에 임대료. 자, 차변에 임대료 21만 5천 원. 자, 대변에는 손익이 21만 5천 원 이렇게 오겠죠? 자, 그러면 손익계정의 대변에 임대료에서 21만 5천 원 이렇게 넘어옴으로써 자, 얘는 손익으로 21만 5천 원이 가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대차가 같으니까 마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회사의 모든 비용과 수익을 요 손익계정으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급여. 자, 여기는 5만 원, 여기는 2만 원. 그럼 7만 원의 비용을 얘를 어디로 보내요? 12월 말일 날 자, 손익으로 보냅니다. 7만 원. 자, 박치기 하세요. 꽝 하면은 차변에 뭐가 돼요? 자, 차변에 손익 7만 원에 급여가 7만 원 이렇게 왔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손익계정의 차변에 급여가 7만 원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차변합계 7만 원, 대변합계 7만 원에서
끝나버립니다. 이거. 그러니까 모든 비용과 수익은요. 자, 한 해가 지나면 이렇게 다 쓰레기통으로 보내버려요. 이거. 쓰레기통으로 이거 다 없애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는 부채예요. 비용인데 아직 안 줬다. 부채. 자, 수익인데 아직 안 받았다. 자산. 그러면은 이제 우리 회사의 모든 비용과 모든 수익은 요 집합손익 안에 다 집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사는 1년 동안에 24만 5천 원의 수익이 생겼고, 그 다음에 9만 원의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우리 회사는 15만 5천 원만큼을 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수익이 더 많으면 이익이고 비용이 더 많으면 손실이죠. 근데 우리는 이번에는 15만 5천 원만큼 수익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자, 노래 계속 할까요? 영미식 마감법 순서를 보면 비용과 수익을 손익에 대체 손익계정 차액을 어디로 보내요? 자, 이익이 나왔으니까 자본금으로 보내야죠. 자, 그럼 자본금으로 보낸대요. 그러면 대변이 더 크니까 모자란 쪽에다가 14만 5천 원 이렇게 쓰고 자본금으로 간다 그랬으니까 자본금이라고 써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박치기. 박치기 하면은 차변에 손익. 차변에 손익이 15만 5천 원. 자, 대변에는 자본금이 15만 5천 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자본금 계정 대변에 12월 말일 날 손익에서 15만 5천 원 이렇게 넘어오면 자, 그러면 이제 손익 계정도 여기서 대차 합계가 24만 5천 원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손익 계정이 하나 딱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모든 비용과 수익은 손익으로 대체한대요. 자, 영미식 마감법 순서를 보면 비용과 수익을 손익에 대체, 그 다음 손익계정 차액을 자본금으로, 그 다음에 얘가 주식회사래요. 개인회사는 자본금으로 보내고, 자, 주식회사 하면은 얘를 잉여금으로 보내요. 그러면 차변에 손익 15만 5천 원, 대변에는 잉여금 15만 5천 원. 그러면 저 결산 정리 분기한 걸 가지고 이 회사가 개인 회사인지 법인 회사인지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여기가 뭐로 나왔어요? 이와 같이 자본금으로 갔으면 개인 회사고, 요게 잉여금으로 넘어갔다면, 잉여금으로 갔다면은 법인 기업이구나. 이 정도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영미식 마감법 순서를 보면, 자, 우선 손익계정을 하나 먼저 만들어 놓고요. 자, 손익계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우리 회사의 모든 비용 항목과 수익 항목을 요 손익계정으로 다 집합시키면서 여기에 계정은 다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이때 박치기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자, 박치기는 자, 이쪽에 있으면은 일로 와서 밀어요. 그러면 차변에 비품, 대변에 현금.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왔어요.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차변에 상품 30, 대변에는 외상매입금 3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한번 분개하실래요? 여기로 와서 이렇게 밀어버리면 차변에 단기 차입금 50, 대변에는 현금 50이고요. 자,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차변에는 현금 70, 대변에는 단기 차입금 70. 어떤 거든 분개는 저렇게 뽑아냅니다. 그래서 분개와 전기의 연관성, 이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까지 보면 영미식 마감법 순서를 보면 비용과 수익을 손익에 대체 손익계정 차액을 자본금으로 여기까지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뭐야?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 시산표로 이러면은 우리 회사의 결산이 모두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쉬고,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산 부채의 자본이 어디로 넘어가요? 2월 시산표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간 쉬고 계속합니다.